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강좌 1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즉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파일이 동영상 파일이든 스틸 이미지 파일이든 오디오 파일이든 말이죠. 저와 같은 작업한 내용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렌더 메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최근에는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도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웹툰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의 작업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열어 놓았습니다. 파일 메뉴로 가보면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능 중에 맨 위에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라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미디어 엔코더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엔코더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를 설치를 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렌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과정은 첫 번째 강의였죠. 애프터 이펙트 워크플로우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에 미리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렌더링 대기열이라는 패널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렌더링 설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설정이라고 써있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해 보면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렌더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렌더 설정 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출력 규격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현재 컴포지션 웹툰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품질은 최고로 되어 있고요. 초안 와이어 프레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품질은 최고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작업 컴포지션에서 설정을 해 놨던 그 해상도를 말하는데요. 역시 전체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캐시는 읽기 전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록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화질 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 시스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화질로 사용하기 위한 프록시 파일을 사용을 했었다면 그 프록시 파일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프록시 파일을 사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효과에 대한 설정, 적용된 효과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정이죠. 적용된 효과는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 단독 스위치와 안내선 레이어, 요거는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색상의 심도, 색상 심도는 몇 비트의 색상을 사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컴포지션 설정하기 강좌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비디오일 경우에는 8비트 정도만 사용해도 되겠고요. 영화와 같은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16비트나 32비트 정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시간 샘플링에 대한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파일이 만들어질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원하는 구간이 있다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취소하고 나옵니다. 자, 이처럼 렌더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렌더링을 하기 위한 세부 옵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출력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파일을 만들 것인지, 파일의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출력 모듈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옵션 살펴보죠. 자, 형식은 AVI 파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오디오인 mp3로 만들 것인지 스틸 이미지 시퀀스 형태의 파일로 만들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퀵타임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고화질의 출력물을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VI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낱장 형태의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시퀀스가 붙어 있는 파일 형식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시퀀스 파일을 만들 때 알파 채널 즉 투명한 속성 정보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png 파일이나 tiff 파일이나 포토샵 파일 같은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렌더링 후 작업인데요. 렌더링이 끝난 즉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액션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량 가져오기 및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가져오기와 프록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란 파일이 만들어진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면 저화질의 프록시 파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속해서 비디오 출력은 채널에 대한 설정과 심도,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된 그러한 작업이었을 경우에 그 알파 채널의 투명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RGB 플러스 알파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알파 채널 없이 그냥 닫혀진 형태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RGB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만 빼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알파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심도를 사용을 해서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AVI는 수백만 색상 이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군요. 당연히 고품질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색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색상에서는 매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매트, 자, 여기서의 매트는 알파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에 알파 채널 영역이 빠지는 그 속성에 대한 방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 옵션을 통해서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코덱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코덱은 미디어 파일의 압축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비디오 코덱을 보면 DV부터 인텔 그리고 테크스미스. 자, 테크스미스는 여러분한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코덱입니다. 자, 그리고 언컴프레스는 압축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압축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은 좋아지지만 파일의 용량은 커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적당한 코덱을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코덱을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로 가보면 자, 오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역시 압축이 되지 않은 고품질의 오디오를 만들 수 있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창을 닫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 크기 조정이 있는데요. 크기 조정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컴포지션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크기를 조절을 해서 파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포지션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만약 크기를 보다 작게 혹은 크게 하고자 한다면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 해준다면 그만큼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크기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르기가 있는데요. 자르기는 화면을 잘라서 특정한 부분만 파일로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역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으로는 자르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오디오 출력이 있는데요. 오디오 출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현재 48kHz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고음질의 설정 값입니다. 그 밖에 이전 강좌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오디오 음질을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작업에 오디오 비중이 낮다면 굳이 이렇게 고품질의 오디오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오디오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처럼 고품질의 오디오 값을 설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악기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그만큼 높은 비트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스테레오 혹은 모노 채널로 오디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역시 형식 옵션을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살펴봤죠. 계속해서 이번엔 색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색상 관리는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 그런 항목이죠. 자, 출력 모듈에 대한 설정을 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줄 때 파일의 규격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규격대로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확인을 하고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출력 위치를 설정을 해 주고요. 적당한 파일 이름도 입력을 해 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저장하고 나옵니다. 참고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출력 모듈에 대한 새로운 규격을 추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규격은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규격의 결과물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 주고요. 자, 이제 최종 출력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렌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렌더링이 되는 시간은 사용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작업된 시간과 작업에 사용이 되는 효과 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끝나면 지금처럼 비품이 들리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주는 렌더링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파일은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18번에 거쳐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애프터 이펙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강좌보다 훨씬 많은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강좌 잘 학습을 했다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애프터 이펙트의 고급 기능 그리고 고급 기법에 대한 학습을 틈틈이 해서 보다 멋진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